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황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플러스 1.2%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 증시의 급등 마감한 상황은 바로 10년 내 최저 실업률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러한 어떤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1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26만 6천 개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지난 1월 이후에 최대 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8만 개의 일자리를 생각했는데 26만 개씩이나 늘어난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거의 뭐 50년 내에 최저 실업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더군다나 뭐 미 증시에 있어서 1단계 무역 합의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지만 요런 부분은 참 예상치가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월스트리트 1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것보다 더 큰 악재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의 상황은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잠시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러한 자본주의 역사에 기반한 그러한 과거에 비춰진 통계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잠시의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전고점을 돌파한다. 만약에 실패 이후에 잠시 출렁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그 과거 기반의 어떤 통계를 통해서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반하에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뭐 합의에 이르면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다우지수 플러스 1.22%, 나스닥 1.00%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합의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정말 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백악관 핵심 참모가 1단계 무역 합의가 가까워졌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이 기술 탈취 방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에 거부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밀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합의에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 정도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한 점에서 어찌 됐건 뭐 월요일 날 장에 미 증시의 어떤 급등 상황과 함께 국내 증시 또한 뭐 나쁘지 않은 뭐 이전에 뭐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 트럼프는 바겐세일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점에서 뭐 밑단에서 연말 시즌과 함께 밑단에서 어떤 배당주를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의 뭐 매수 여력, 뭐 연기금의 매수 여력 이러한 점에서 뭐 연말로 갈수록 좀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참 사람을 좀 곤욕스럽게 하는 그러한 면은 있지만 특히나 뭐 국내 투자자에게 굉장히 곤욕스럽게 하는 뭐 주가가 막 내려가니까요. 지수가 막 내려가고. 하지만 그러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로 인해서 박앤세일하는 그러한 종목들,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싸게 널려지는 상황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떤 단기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니겠죠. 어떤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도 참 많이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뭐 이중 바닥의 모습과 함께 정고점의 어떤 지지 라인이 다시 한번 뭐 지지를 받는 이러한 정고점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꽃 저꽃 옮겨 다니듯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빈번하게 매매하는 기간을 투자자라고 부른다면 바람둥이의 하룻밤 관계도 낭만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런 버핏의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가치 판단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는 적용될 수가 없죠. 하지만 가치 판단의 그 조건이 종목에 있어서 멀리 보면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면 그 가치 판단이 옳다면 이러한 얘기는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가치 판단이 맞는 그러한 종목에 있어서 멀리 보면서 투자했는데 그 종목을 잊고 쫓고 왔다 갔다 하면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날 수밖에 없죠. 못 납니다. 하지만 그 가치 판단이 맞은 전제하에 멀리 보면서 투자하고 잊고 쫓고 안 가고 잊고 쫓고 안 간다는 게 샀다 팔았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홀딩 전략으로 취한다면 그 가치가 시장이 반영해 줄 때 그 가치 판단에 대한 오름이 인정되면서 수익으로 직결되는 그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저는 우리 투자자에게 멀리 보면서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제하는 가치에 대한 정확한 기업의 판단이 중요하다. 요런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비유가 되게 재밌죠. 빈번하게 매매하는 기간을 투자자라고 부르면 바람둥이를 하룻밤 관계에도 낭만적인 사랑. 바람둥이를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 명확히 하셔야 된다. 또한 투자자는 항상 사유를 해야 됩니다. 걷기, 두 발로 걷는 이러한 철학, 뭐 한강을 보이신데요. 한강을 걸으면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뭐 투자라는 게 뭐 트럼프를 보시다시피 쉽지 않죠. 트럼프가 자꾸만 요지부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300번의 경기에 졌다. 20번에 꼭 승리로 이끄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도 졌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다. 참 투자에 있어서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게 쉽지 않죠. 주가라는 게 막 오르다가도 한순간에 내리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서 어떤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한 뭐 선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한 또한 세력들이 매집하면서 현재가 창에서 누르고 있고 계속적인 누르고 있으면서 매집을 하는 그러한 종목의 판단이 제대로 섰다면 오히려 더 주가가 내려올 때는 더 사야 되겠죠. 그러한 점으로 가치 판단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이쌤 지인 중에 아주 종목을 잘 하시는 분 중에 요 하이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씀드렸을 때 요 부분에 거의 뭐 2,000원 이하 가격선으로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막 이 하이쌤이 시장에서 뭐 소외주고 관심받지 않았지만 기관 투자자가 한 명도 뭐 레포트가 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종목 투자하면서 이러한 9,0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이러한 어떤 밑에 하나씩 막 사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SK 넥터스 우선주 이런 거 2만 원대에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자꾸만 세력들이 누르고 있는데 왜 안 사냐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가가 막 올라서 10만 원 막 넘어가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막 문자가 오고 그렇습니다. 막 진짜 대박이라고 진짜 감사하다고 막 문자가 막 와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제가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을 익혀야 됩니다. 투자라는 게 어떤 멀리 보면서 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순종 투자자로서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보고 투자할 때는 또 어떤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뭐 어렵다 하지만 종목들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를 어떤 뭐 개별 종목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테마도 될 수도 있겠고 하나의 뭐 가치주도 있을 수 있고 성장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를 이루는 하나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의 가치를 이루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뭐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더 싼 종목, 더 좋은 종목들의 보석이 남들의 눈에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라고 하면 뭐 군중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